갈굼 혹은 태움이라고도 불리는 것. 선배라는 이유로 후배들을 괴롭히거나 자신이 맘대로 정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경우, 군대도 아닌데 마치 군대처럼 구는 것을 바로 똥궁이라고 하죠. 연예계에서 똥궁이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위는 양원경입니다. KBS 공채 7기 개그맨 양원경,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개그 게이지만 대한민국의 코미디 연계는 위계 질서가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 엄격한 코미디 연계 중에서도 개그맨 똥궁이 하면 바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양원경은 대학 개그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성격이 워낙 개차반이라 PD들에게도 툭하면 대들어 개그계에서 큰 활약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활약은 없었지만 똥궁이만큼은 최고였다는 양원경,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키는데 유재석이 혼자 짬뽕을 시켰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뺨을 날려버린 적도 있습니다. 어이없는 건 대학 기준 5년 후배라고 하지만 유재석은 개그맨 동기였습니다. 추후 이 사건이 이슈가 되자 방송에 나와 재석이가 잘 되는 게 배 아팠고 본인도 해피투게더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개그로 승화하려 했는데요. 유재석이 보살인 게 정말 해피투게더의 양원경을 불렀습니다. 어이없게도 유재석 면전에서는 때린 기억이 없다며 맞을 짓 했으니까 때렸을 것이고 기억은 안 나지만 때려서 미안하다며 그야말로 뻔뻔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유재석의 표정도 굉장히 어이없어 합니다. 어찌 보면 양원경이 하도 욕을 먹으니 동기로서 도와주려고 부른 것인데 저런 태도를 보이니 양원경의 똥궁이는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양원경이 키웠다는 유세윤, 장동민, 유상무 역시 똥궁이를 경험한 듯 보였습니다. 양원경 선배에게 한마디 하라는 기자에게 유세윤은 공짜 행사 가는 기분이 참 더럽지만 선배님 부탁이니까 그 더러운 행사에 가겠다며 장난스럽지만 뼈가 있는 일침을 놓았습니다. 양원경의 평소 인성은 방송을 할 때마다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라디오에 출연하여 개를 죽일 때 방법에 대해 떠들며 자신이 군대에 있을 때 5층 높이의 건물에서 개를 던져서 죽였다. 개들은 선임들이 예뻐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난다. 그 전에 빨리 처리하는 게 쉽다. 조류 AI로 닭 소비가 줄었으니까 살코기는 먹고 닭뼈는 개에게 주면 먹고 죽는다며 떠들어댑니다.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끔찍한 발언을 라디오 생방에서 떠들어대는 탓에 당시 라디오 채널이 폐지까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혼까지, 가정 자체도 너무 끔찍한데요. 서세원이 알려준 대로 기자를 매수해서 열애설을 뿌리고 결혼했다고 자신의 입으로 떠들어대거나 카메라 앞인데도 아내에게 막말을 퍼붓거나 딸의 저금을 털어 게임장에 간 것 등등 인성 바닥을 보여주었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더러워서 말을 안 한 것뿐이지 파도 괴담투성일 정도로 후배들이 기피하는 개그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2위는 류담입니다. 개그 콘서트에서 달인 코너를 했던 류담은 모든 개그계 후배들에게서 손절당할 정도로 지독한 똥궁이를 잡았는데요. 18기 동기였던 김병만도 궁이 잡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김병만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후배들은 인터넷 방송 중 류담 이야기만 나오면 철저히 무시할 정도인데요. 한 일화로 류담이 대표가 되어 다른 선배들과 함께한 기수 아래인 19기 전원을 일산 공사장에 집합시켜 얼차려와 폭행을 할 자신이 맞을 몽둥이를 직접 가져오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너무 약한 몽둥이를 가져왔다며 더욱 심하게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류담은 맞기 싫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보라고 했고 이에 황현희는 허리병으로 고생 중이었기에 얼차려를 받던 중 못하겠다고 하자 바로 싸대기를 날렸다고 합니다. 이때 류담은 유상무를 잡고 싶어 집합을 시켰으나 정작 유상무는 스케줄 때문에 유일하게 집합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류담의 결혼식에 후배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황현희만 참석했는데 황현일이는 이런 인간의 결혼식장에 도대체 누가 오나 궁금해서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류담의 똥궁이가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여론과 평판상 방송에서 얼굴을 보기 힘들어질 듯합니다. 3위는 DJ DOC입니다. 연예계 악동이라는 수식어가 귀여울 정도였다는 DJ DOC는 가요계 똥궁이 하면 꼭 언급되는 그룹인데요.
멤버 전원이 군기반장으로 악명이 높아져서 군기가 세다는 개그맨 중에서도 김구라급 이상이 아니면 먼저 말을 못 걸 정도라고 하며, 이하늘은 자신의 기분이 더럽다며 공식 석상에서 베이비복스를 비난하는 등 그룹 해체에 일조했습니다. 또한 코요테가 자신에게 인사를 똑바로 안 했다며 후배들을 동원해서 코요타의 공연장에서 야유를 퍼붓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김창렬은 한때 김현정을 짝사랑했는데 자신의 후배 남가수들이 김현정에게 말 한마디 걸지 못하게 막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김현정에게 친근하게 대했던 임창정에게 주먹질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악명 높던 김창렬은 그나마 결혼을 한 후부터 어느 정도 얌전해지긴 했다고 하네요. 4위는 문희옥입니다. 트로트계도 똥궁이는 예외가 이제 없습니다. 장윤정도 문희옥이 무섭다며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문희옥 선배가 카메라 앞에서는 다정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밝히며 쿨한 성격으로 욕까지 잘한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문희옥은 그에 당당하게 본인이 좀 까칠하다며 장윤정을 불러다 군기를 잡았다고 직접 말합니다. 장윤정만 똥궁이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 문희옥은 후배 가수 혜수에게 다른 걱정 없이 노래에만 전념하게 해준다고 자신이 잘 아는 소속사 대표라며 소개를 시켜주었는데요. 문희옥을 믿고 만난 소속사 대표는 후배 가수를 성추행하며 후배를 갖고 싶다느니 자신의 여자가 되지 않으면 죽겠다며 모텔에 가자고 만행을 저지릅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후배는 문희옥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백했는데, 후배를 감싸주긴커녕 되려 성추행당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며 협박했습니다. 통화 녹음에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며 그 진실이라는 걸 세상에 알린다고 다 되는 줄 아냐고, 할머니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좋냐며 후배를 다그치는 문희옥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회사에 들어간 지 한 달 뒤쯤 대표와 문희옥이 회사에 돈이 없다고 하며 CD 제작비를 청구하고 방송 출연료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배신감을 느낀 후배는 문희옥을 협박죄와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문희옥이 무혐의를 받게 되었고, 문희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 6년 뒤 진짜 피해자였던 후배 혜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여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똥궁이를 넘어 역대급 사건인 것 같네요. 5위는 유준상입니다. 유준상은 사실 과거 김상중에게 똥궁이를 당했던 피해자인데요. 연극영화과 재학 당시 소극장을 청소 중이던 유준상은 창문 바깥에서 청소 중이었기에 적당히 목례만 했는데요. 선배였던 김상중의 표정이 안 좋아지자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하며 한 번 더 인사를 했는데, 김상중은 표정이 완전히 굳어져 이리 오라며 손짓을 했다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싸대기로 시작하여 맞았는데, 이후 억울한 마음에 그때 왜 때렸냐고 묻자 김상중은 기억을 못했고 주변의 증언을 듣더니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피해자의 입장이었던 유준상, 자신이 그렇게 당해놓고서 어째 자신도 똑같이 후배에게 똥궁이를 잡습니다. 그것도 더한 방식으로요. 상대는 슈퍼주니어 규현인데요. 유준상은 규현과 같은 뮤지컬 작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뮤지컬 공연 3시간 전에 모이는 게 약속이었으나 규현은 규현은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늦게 도착한 규현에게 유준상은 벌을 내리는데요. 다름 아닌 물고문이었습니다. 유준상은 세면대에 이미 물을 받아놓고 있었고, 거기에 규현이 규현의 머리를 잡고 물에 넣었다 뺐다 하며 그야말로 충격적인 체벌을 합니다. 아무리 지각을 했고 자기가 선배라고 해도 너무 악랄한 방법으로 벌을 내린 건데요. 하고 나서는 규현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규현은 당시 당했던 똥궁이에 한이 남았던 것인지 라디오스타의 유준상이 나오자 이 이야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유준상은 당혹스러워하며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며 말을 흐렸습니다. 분위기상 웃으며 넘어갔지만 난데없는 물고문설에 사람들은 훈계의 선을 넘었다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자신도 당했던 똥궁이의 계보를 왜 이어가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더 많은 똥궁이 일화를 잘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